안녕하세요. 자녀의 미술에 대하여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평소 집에서 자녀와 같이 하는 미술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 나이별로 아동의 미술 발달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미술 레슨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의성은 배움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다면 블록으로 타워를 쌓을 때 블럭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심하며 생각할 것입니다. 창의력은 자녀가 학교를 시작할 때 사려 깊고 호기심 많으며 자신감 있는 학습자가 되도록 돕습니다. 아동의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술을 통해서입니다. 아동은 미술 활동을 하며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것이며 아동의 성장함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고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어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술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소통을 전달합니다. 아이의 언어는 미술을 통해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동은 어휘와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그림이나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술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동은 물감, 크레용, 점토 등 다양한 재료로 학습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술 활동은 곧 아이들의 언어입니다. 아동미술연구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로엔펠트는 출생부터 17세에 관련된 미술에 대해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미술은 크게 쓰기 단계, 상징주의 전 단계, 상징주의, 현실주의 이렇게 4단계의 발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의 단계는 자아 표현의 시작인 나눠기, 재현의 첫 시도인 전도식기, 형태 개념 습득인 도식기, 사실 표현의 시작인 또래 집단기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단계 중 가장 큰 차이점은 5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사실 표현이 시작되는 또래 집단기, 이 단계는 아이가 11살에서 12살이 되는 해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아이가 자연 환경을 인식하고 무의식적으로 비율과 깊이, 그림의 기본 원칙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자기 비판이 특징입니다. 어린 아동들은 연필을 종이에 움직여 표시를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종이에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종이 위에 표시를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복잡한 낙서와 선으로 종이 위에 그리는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의 움직임이 종이 위의 선과 낙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 아동이 크레용을 접했을 때 아동은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크레용으로 종이 위에 무언가가 그어져서 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에 깊은 흥미를 느낍니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 자신이 원하는 곳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크레용을 잡고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종이 위에 표시를 하다 보면 그어지는 선이 종이 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은 이것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알아갑니다. 하지만 아동이 자신의 행동과 종이에 그어지는 표시의 관계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동은 곧 자신이 동작을 바꾸고
특정한 낙서를 반복하여 종이 위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활동을 통하여 어린 아동은 서서히 원형 패턴과 기하학적 모양으로 낙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아동은 크레용의 느낌, 페인트의 질감과 냄새, 점토의 촉감 등 몸의 감각을 통해 재료를 탐구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아동이 손과 손가락의 근육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낙서가 변하기 시작하고 더 잘 제어됩니다. 아동은 종이 위에 원, 대각선, 곡선, 가로 또는 세로선과 같은 반복적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은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크레용이나 마커를 잡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림은 생각하고 떠오르는 이미지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익숙한 사람, 동물 또는 물건을 그리고 난 뒤 자신의 그림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그림 아래에 글자를 낙서하는 것을 부모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자신의 그림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와 대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동은 더 많은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부모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미술 창작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달라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를 종이 위에 낙서로 계획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전보다 크레용이나 마커를 다루는 방식이 훨씬 편하고 안정되어 보이며 색깔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살에서 4살 아동은 원을 그리고 선을 연결하여 사람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첫 번째 사람을 그린 그림에서 목, 몸, 팔, 손가락, 발 등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종종 2개의 비슷한 올챙이 모양 그림을 그립니다. 이러한 그림은 올챙이 모양을 하거나 머리에 다리가 달린 모양입니다. 흡사 동그란 태양에 수많은 광선이 비추는 그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이 상징적 사고를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올챙이 모양이나 머리에 다리가 달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몇 가지 접근 방식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이체의 각 부분과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에 근거하여 단순한 모양을 선택해서 그린다고 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책이나 주위 환경을 통해 글자를 보고 익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글자 모양을 복사하여 종이에 쓰고 그 글자 모양을 주위 환경에 있는 비슷한 글자를 찾아 자신의 것과 비교해 봅니다. 또한 비교해 보아 자신의 글자 모양이 비슷해 보이면 아동은 자신이 적은 글자가 실제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어떤 단어는 짧은 기호로 만들어지고 또 다른 단어는 좀 더 긴 기호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낙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아이는 단어나 문장처럼 보이는 짧고 긴 패턴의 낙서를 그립니다. 이 흥미로운 관찰은 아이가 글자 인쇄물과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자녀의 미술 활동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 활동을 아동의 생활 속에서 규칙적 놀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두툼한 크레용, 마커 등 어린 아동이 5손가락을 이용하여 잡기 편하고 쉽게 부러지지 않고 입을 대었을 때 무해한 안전한 것으로 제공합니다. 종이 위에 마커나 크레용을 놓고 아동이 원하는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어린 아동은 평평한 바닥 위에서 팔을 자유롭게 움직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를 탁자 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주시면 아이들이 팔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때 종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이 봉투나 종이 가방 등 재질이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물로 쉽게 지워지는 수채화 물감, 어린이용 가위, 풀, 집에서 만든 지점토를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낡은 셔츠나 스먹 같은 아동이 착용할 수 있는 앞치마는 미술 활동 시 작업복으로 입을 수 있고 오래된 샤워 커튼이나 신문지를 탁자나 바닥에 깔아주시면 미술 활동 후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 부모님께서 이 시기에 주의하실 점은 마커나 크레용을 특정한 손에 쥐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커와 크레용은 종이 위 중간에 놓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아동이 원하는 손으로 크레용이나 마커를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른이 아동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유일하며 아동에 따라 오른손이 혹은 왼손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오른손잡이일 수도 왼손잡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강제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낙서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줍니다. 이것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말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으로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어른으로부터 미술 레슨, 교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미술 재료를 통하여 실험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아이가 손 감각으로 하는 핸드온 액티비티를 통해 창의력을 키웁니다. 창의성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될 때 발달됩니다. 또 독립성은 아동의 성장함에 따라 지적, 인적, 감정적 발달과 연결이 됩니다. 만일 부모님이 아동의 미술 활동에 개입하고 싶으시다면 아동의 근처에 앉으셔서 관찰하시고 아동의 필요를 요구할 때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미술 활동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자녀의 그림에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 집일까? 오, 너무 잘 그렸다. 그런 후에 나무가 보라색이 아니라 반드시 녹색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이만의 생각에 집중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녀의 미술 활동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이 그리는 선을 보십시오. 아동이 칠하는 색을 보십시오. 아이가 행복해 보이나요? 아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는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래? 아이에게 그림에 대해 물어보실 때 개방성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방성 질문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며 왜, 어떻게, 만약으로 시작합니다. 개방성 질문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합니다.
개방성 질문은 생각의 확장성과 창의적 사고를 가져옵니다. 아동이 3살에 가까워지면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면봉, 스펀지, 끈 등 질감과 재질이 다른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예로 종이 밑에 동전이나 나뭇잎을 두고 아동에게 크레용으로 종이 위를 문지르게 합니다. 마당에 분필로 그리기, 모래나 반짝이는 가루를 물감에 섞어 표현하기 등 특별한 질감의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보실 영상의 제목은 Marble Art Spiderweb입니다. 물감이 묻은 구슬을 움직여 거미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헌터는 자신이 사용할 구슬을 보여줍니다. 헌터는 노란색 물감을 두 손으로 종이의 4모퉁이에 짭니다. 그리고 유리구슬 하나를 상자에 떨어뜨립니다. 헌터는 양손으로 상자를 잡고 팔과 몸을 서서히 움직여 상자 안에 유리구슬을 앞뒤로 굴립니다. 팔로는 상자를 움직이며 눈으로는 유리구슬이 지나가는 선을 주시합니다. 구슬이 지나간 자리는 노란색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물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노란색 물감을 종이의 4모퉁이에 보충합니다. 헌터는 유리구슬을 하나씩 추가로 넣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노란색 물감을 종이의 4모퉁이에 짜서 보충합니다. 이렇게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노란색 거미줄을 서서히 완성해 나갑니다. 활동을 마치면 유리구슬은 컵 안에 집어넣습니다. 정말 멋진 거미줄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미술 활동은 아이가 유리구슬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눈과 손의 협응력이 필요합니다. 또 구슬이 상자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팔과 어깨로 상자를 서서히 움직여 대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 미술 활동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헌터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손자의 미술 활동에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터가 미술 활동을 하는 동안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상호 소통을 하므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적 발달 등 한 가지의 미술 활동을 통하여 통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미술 활동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고 나누도록 돕습니다. 아동이 슬프거나 짜증을 내면 지점토 반죽을 주거나 커다란 종이와 마커를 주어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대근육을 사용하여 마음껏 몸으로 표출하도록 돕습니다. 창의적인 미술 활동은 아동이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어른으로 하여금 아동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낙서한 다음 그것에 대해 말을 하면 부모님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쇼핑 목록을 종이에 쓰게 하거나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는 것은 아이에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미술 작품을 전시해 주세요. 이것은 자녀에게 자신의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미술 활동은 창의성을 발달시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고 답을 알아가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발견하고 자신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창의적인 미술 활동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의 상상력을 펼쳐 나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